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2시간 선물로 선사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첫 시간에는 종목 상담부터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양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2월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도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증권스쿨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의 스타분이 1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2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8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오늘은요, 키티님께서 또 1등으로 오셨어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키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을 위하여님께서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두리번님께서 오늘 좀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이모티콘 보니까 두리번님 오늘 종목 괜찮으셨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날마다 수행님 출첵여 모두들 신나셨네요. 본방사수 대기 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날마다 수행님 오늘도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전우차님 그리고 세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대박이님의 본방사수합니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희님의 BH 접수해 드릴 거고요. 아이스초코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마니님께서 주화 대표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종목이 가다마셨다면 빠르게 저희 톡스타 통해서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주아스타께서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 임주아스타 또 1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종목들 고민 있으시다면 임주아스타 앞으로 많은 연락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 안녕하세요. 예쁜 민재이스님 그리고 스타님들 본방사수 출첵합니다. 토끼머리띠 싫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어제는 토끼머리띠 없었는데 저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머리띠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내일 그렇다면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시청자분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었죠.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해외 선물은 포인트 매매를 아는 자만 성공한다. 포인트 매매 최강자 피슬 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중에서는 박노조 스타님을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스타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님께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다가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하락의 날이었던 건가요, 스타님?
네, 일단은 뭐 저번 주에 좀 예상을 했었을 때 한 150선, 160선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일단은 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선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고 일단은 오늘 좀 밑꼬리가 안 달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려갔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뭐 선상까지 상승하고 조정을 이제 큰 폭으로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일단 오늘 부터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단기간에 좀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진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꺾인 위치가 월봉에서 또 10월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내려간 국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부진한 일단 지표가 나오면서 또 하락 압력을 좀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늘의 2222.88선인데 이 고점 이상을 좀 올라가기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이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장세가 오기 전에 박노주 스타와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박노주 스타 앞으로 오늘도 많은 연락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임주아 스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절 직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들이 좀 주목할 부분이었는데요. 어차피 2월 초순에 다시 한번 또 수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냥 좀 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어제 연준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평소와 달랐던 몇 가지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관한 멘트를 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정해진 경로가 부재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서 대차대조표가 기존 가이던스 대비해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좀 공식화했는데요. 특히 대차대조표 부분은 사후 인터뷰에서만 보통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공식 성명서의 내용이 반영되면서 시장에 좀 서프라이즈를 유도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저께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는 조금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월 첫 거래일이기도 하지만 내일 시장 지나고 나면은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종목들을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설 연휴 이후에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주아 스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오늘도 전화 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휘슬 스타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님, 연준이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 좀 금리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오늘장에 거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예, 해외 선물 시장은 오늘 어제 밤에 아시겠지만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예, 네. 금리 동결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호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최고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올라가면 당연히 선물 시장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른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가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달러화는 그 반에서 한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상담까지도 휘슬스타께서는 맡고 계시니까요.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지수뿐만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오늘 휘슬스타 앞으로 많은 궁금증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2월 첫 거래일부터는 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움직이고 나갈지 한번 스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주 스타 앞으로 문자 들어와 있는 종목 먼저 볼게요. OCI 8754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95,000원에 2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OCI를 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시거든요. 네, 일단 매수 가격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예. OCI 같은 경우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빠졌던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빠졌던 거고요. 굉장히 많이 일단은 가격이 빠지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계속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가격이 이제는, 좀 바닥을 쳤다. 증권가에서 이런 지금 리포트들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바닥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일단은 반등은 어느 정도 더 할 거라는 일단은 예측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상 만약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처럼 윗꼬리가 별로 없이 만약에 종가 마감했더라면 이 OCI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한 이 부분대 한 10만 5천 원 밑으로 조정을 보여줄 수 있었었는데 오늘 쭉 밑꼬리 말고 올라오면서 지지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 더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같이 쌍끌이로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오늘 차트에 대한 패턴, 지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목표가가 일단은 궁금하실 텐데 사실상 폴리실리콘 가격도 더 일단은 바닥을 치고 상승을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지가 11만 원대에서 11만 3천 원대 그 사이에서 만약에 일봉으로 지지가 이루어지면 요거는 일단은 이평선 위 뚫으면서 12만 원대까지도 일단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보실 때쯤에 조금 더 보유하고 싶으시다면 톡스타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주 스타의 의견 함께 해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갈 건데요. 휘슬 스타 앞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 좀 볼까요? 5494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크루드 오일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크루드 오일은, 우선 먼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지금 하락 구간 중에 내려오던, 왼쪽에 박스 구간 박스 구간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박스 구간의 상단 머리가 이제 54.00 정도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와 있다는 얘기는 전일과 전전일에 약간 크루드 오일에 있어서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전일에는 미국 원유 재고, 이거에 이제 예상치는 한 300만 배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한 92만 배럴 정도 이렇게 재고가 있다고 나왔고요. 그 전일에는 베네수엘라 사태,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공사랑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거래를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들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치로 52달러에서 55달러까지 단수 매입들 만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오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일에 있어서 악재는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산유량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상충된 그런 어떤 오일에 있어서는 악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뒤에 제가 말씀드린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오일 생산량 증가 이런 것들은 오일을 상승하는데 상승 역할을 막는 역할을 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역할은 오일을 상승하는데 이제 부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던 박스 길이가 너무 길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박스 길이가 왼쪽에 박스 길이만큼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은
오일도 이제 61선을 돌파를 했고요. 어느 한쪽이든 이제 지금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박스권, 왼쪽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건 이 올라온 자리에서 여기서 이 정도 맞으면 박스권에서는 다시 빠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왼쪽에 그 저항대를 맞으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를 저항대 매물을 흡수를 하고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위로 가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래도 열어놔야 되고요. 위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트에 자, 오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박스를 돌파를 하려면 적어도 55불 이상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불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하단은 한 52불 정도 됩니다. 예, 그럼 52불 아래로 빠져서 종가가 51불 아래로 빠져서 공이 형성되면은 그때는 매도 쪽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휘슬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고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갈 건데요. 그 전에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해피피님까지 인사드렸는데 우리 해피피님께서 종목을 남겨주셨어요. 넷마블 14만 8천 원에 3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10만 원대가 무너지고 있지 않기는 한데 매수가까지 좀 언제 회복이 될런지 빠르게 접수를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다주인님께서 안녕하세요. 예쁜 민재님, 웅진싱크빅 임주화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바다주인님 오랜만이에요. 종목 접수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차재현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민재 MC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다시 보기로 2부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실시간으로 들어갈게요. 이따 뵈어요 라고 하셨네요. 차재현님 어디 가셨나요? 2부에서 오시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봄날은 온다님께서 한진중공업 남겨주셨고요. 바로 접수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효섭님께서 민재님 안녕, 와우 너무 뷰티풀 키티 하세요. 이제 사복으로 바뀌셨나봐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효섭님 아니요, 사복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오늘 좀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봤는데 괜찮은가요?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좋으시면 사복으로 좀 자주자주 갈아입으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머리띠를 벗고 여러분들 찾아뵙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이스초코님께서 예쁜 민재님 신라섬유 박노주 스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접수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봄날은 온다님께서 한진중공업 비중으로 다시 한번 남겨주셨네요. 15% 다시 한번 접수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세희님의 종목 먼저 볼게요. 종목명은요. BH 들고 계십니다. 임주화 스타 지목하셨고요. 19,1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H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17,100원에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과연 이 종목 매수가 회복 가능할런지 임주화 스타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현재가가 17,100원인데요. 제가 연결재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가격이 19,106원, 그 다음에, 19,716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8,600원까지 목표가가 상향 조정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연결 재무가 되고,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재무로 봤을 때는 비교적 실적이 좀 잘 나와서 22,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15,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기관이 주는 목표가가 21,500원 상반기 이렇게 봐라라고 나와 있는 게 PER 한 7배 정도로 계산해서 나온 가격이고요. 그 FPCB 관련된 종목들이 평균 PER이 9배 정도 돼서 이제 목표가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매는 하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기관이 주는 목표가가 21,500원이라 하더라도 추 2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것은 연결 재무로 계산했을 때 모멘텀이 아니라 재무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주요 고객사가 1분기에 출시할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가 좀 커지는 대형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그 전에 한 개를 팔았을 때의 가격이 평소의 가격보다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단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의 OLED 채용률이 계속해서 지금 2017년에 비해서 18년이 이제 1개에서 3개 모델로 계속해서 이제 모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향후 5개 정도의 모델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고객사 쪽에서 그 폴더블 폰 접었다 폈다 하는 거랑 YOCTA라는 이 출하 증가가 지금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기관이. 그리고 또 고객사와 경쟁 중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 생산성, 그러니까 수요 확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15,000원 초이대 상담을 주셨으면은 아마 추가 매수를 제가 4% 정도 더 하라고 평단 조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는 좀 늦었기 때문에 가격을 기다리셨다가 추후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거를 다시 한번 톡스타를 통해서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톡방에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희님의 BH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분 연결해드릴까요? 예, 박노주 스타님이요. 박노주 스타님이요.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두산건설이고요. 네네. 1915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동안 지켜보시다가 오늘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잘 갈 수 있을런지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두산건설 매수해 주셨는데, 사실 두산건설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일단 안정되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사실상 뭐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몇 배의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해줬고, 사실상 수주를 많이 했어요. 뭐 이게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뭐 3천억 원 부산 쪽에 또 공사 수주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정도 일단은 연간 수주액이 뭐 최근 10년 내 최고치 경신하면서 뭐 그런 기대감들이 더 주가를 상승을 부추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고, 사실상 지금 개인들도 지금 이 편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오늘 좀 위에서 좀 꺾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사실상 좀 타이밍이 오늘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약간 좀 안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하긴 내일 정도 딱 적당한데, 일단은 지금 20% 정도 매수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일 정도에 약간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을 약간 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조정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오게 되면은 뭐 1,82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일단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2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는 약간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일단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 조정이 처음으로 많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꺾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준 상태에서 1930원 정도에서 그대로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2,000원 위로 더 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 한 2번 정도, 앞으로 2번 정도 1930원에서 계속 밀리면은, 이때는, 만약에 1800원대가 깨지면은, 그래도 더 밀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고, 그리고 아직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너무 좀 위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좀 아래에 내려왔었을 때,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상승은 조금 더 나와야 된다. 뭐,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산건설 종목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할 거예요. 휘슬스타 앞으로 나스닥 지수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습니다. 5490님께서
우선 먼저 나스닥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예,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급등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4시에 우리 시간으로 4시입니다.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된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 폭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그 동결에 대한 얘기는 주식시장은 너무나 호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호재를 발표가 돼서 이렇게 선물은 이렇게 어제 박스 거의 상단까지 상승을 한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FOMC에서 자산 보유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자산의 축소를 일찍 종료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자산 축소라는 얘기는 돈을 계속 회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더 이상 회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1선을 받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선, 5일선, 11선 다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을 지금 살짝 돌파해서 오늘 지금 보시면 조그만 아주 단봉이 나와 있는데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어젯밤에 나온 FOMC의 성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에 보시면은 121선이 보입니다. 거의 7,000선 위에 있는데 7,050선 가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가게 되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7,000선까지도 우선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유 관점이고 여기에서 매수 보유 관점. 만약에 이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손절을 하면 되죠. 박스 상단이 6,830 정도 되니까요. 박스 상단 이 안으로 들어오면 손절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보유를 한번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나스닥 전략 좀 짚어드렸는데요. 추가적 궁금증 있으실 때는 휘슬스타의 개인 톡방 혹은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도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가겠습니다. 해피해피님의 종목 볼게요. 넷마블 매수가 14만 8천 원에 3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 가까이 빠지면서 10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10만 원 또 깨질까봐 너무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임주아 스타님. 네네. 넷마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원인과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4분기 매출액이 5,362억에 영업이익이 518억인데요. 컨센서스 매출액은 5,300억 원에 부합은 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평년에 비해서 600억 정도를 덜 벌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대작 출시를 하면서 광고비를 976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그게 원인이 됐는데요. 블레인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생각보다 성적이 좀 낮은 게 원인이 됐고, 그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탄소년단 BTS 월드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세븐나이츠 2라는 게 있는데, 세븐나이츠 2는 흥행 유무와 상관없이 별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BTS 월드가 이제 방탄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테마성으로 조금 수급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어야지만 이 멀티플이 상향 조정이 되는데,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1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금 현재 14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전에는 PE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서 지금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업별 평가 가치 합산이라고 해서 SOTP 주가 선정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14만 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15만 원은 연내에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16만 원도 역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4만 8천 원이신데 14만 9천 원까지는 방탄 관련주로 이제
조금 인기를 받게 되면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해피해피님은 14만 원 초입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약손절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14만 원 도달했을 때 정리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톡스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갔을 때 매수가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좀 간당간당할 때쯤 다시 한번 저희 톡스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임주아 스타께서 목표가 다시 한번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가시면서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예, 이제 박노주 스타님. 박노주 스타님과 함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예, SK텔레콤. 네네. 매수가는요? 27만 원에 10%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이게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기다리면 아니면 본전까지 매수가까지 올라간지.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올라갈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좀 기다려도. 궁금해서요. 그쵸. 기다려도 될런지 스타님 빨리 연결해 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SK텔레콤 매수하셨는데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내일이라도 매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무선통신 서비스 요금이 이제, 인하되면서, 일단은 매출하고 영업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쪽 이제 회사에서 이제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2019년도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1조 원 이상 더,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전망치는 내놓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지금 신사업이 필요해요. 신사업이 필요하고, 신사업이 뭐 끌고 가서, 수익 모델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얘네 지금 따라 하려는 게 넷플릭스 쪽이랑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베이스의 이제 VOD 형태를 넷플릭스랑 같이 이제 좀, 모델을 이제 비슷하게 해서 그걸 수익 모델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장기적인 좀 얘기고요. 장기적인 얘기고, 당장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좀 그런 모멘텀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 ICT 사업도 지금 5G가 어떻게 지금, 차별성을, 다른 데랑 이제 차별성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것도 중기나 장기적인 얘기라서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을 하는데 주가 자체는 내려가면은, 25만 원대 이하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본전 정도 부근까지 가느냐, 이게 일단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27만 원대까지는 지금 더 빠지고 나서 차후에 이제 좀 장기적인 얘기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당장 27만 원까지 가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더 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저 같은 경우는 차후로 좀 조정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10%밖에 안 되니까 손절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한 25만 원대 정도까지 빠졌을 때 그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적어서 그래요. 비중이 적어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추가 매수도 아래에서 좀 하셔서 들고 가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좀 수급을 봐도 왼쪽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SK텔레콤 좀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아버님?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천연가스 휘슬 스타프로 궁금증이 도착했네요. 9492님께서 천연가스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자, 우선 천연가스는 특성상 말씀드리면은 이런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난방용으로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시면은 겨울에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쭉 몇 년치를 한꺼번에 보시면 거의 10월 달에서 매년 한 1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장기로 매매하시는 분이다 이러시면은
지금 이렇게 매매를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10월 달에 얘가 저점을 어디서 형성을 하는지 저점 부근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1월 달 정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제 지금 정도의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매수나 매도를 잘 하셔야지 좀 그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점이 어디일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은 요즘은 굉장히 저점이 쉽게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이제 2853, 2.853, 2불 한 85센트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오면은 2불 한 90, 2910 정도 매도. 이렇게 이제 폭이 굉장히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매하시기에는 저점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다른 골드나 그렇지 않으면 오일 쪽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걸 매매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저가 2850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매매 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 오기가 힘들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리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점 올라오면은 2불 한 2915 정도 오면은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휘슬스타와 함께 천연가스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봐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연준 의장님의 CM주 제약하고 우리 효섭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접수 넣어드릴게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주님의 종목입니다. 임주아스타 앞으로 웅진싱크빅을 남겨주셨는데요. 3,025원에 50% 보유 중입니다. 목표값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웅진싱크빅 희소식이 나오면서 6%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3,32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약수익 구간이시네요. 과연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세우면 좋을까요, 스타님? 이거 좀 할 말이 많은 종목이네요. 네, 일단 현재가가 3,320원인데요. 연결재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1,940원이 적당한 가격이고 개별 재무로 봤을 때도 1,800원이 적당한 가격입니다. 업종이 시장이 좋아하는 섹시한 종목이 아니고 또 시장 소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하락 원인과 상승 여력들을 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웅진싱크빅이 지금 현재 예전에 북클럽이라고 해서 2013년, 14년 때 이제 막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많이 가입을 했었던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5학년, 6학년이 됐기 때문에 연령층 감소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좀 가입을 많이 유치를 못해서 좀 실적이 내려간 것도 있는데 최근에 AI 수학이라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수학을 풀면 학습 습관, 오답 패턴을 AI로 파악을 해서 빅데이터로 조금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런칭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방과후 교재 개발하는 회사에서 임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면 수학은 1학년한테는 좀 필요 없고 2학년, 3학년한테는 좀 필요가 있을 거라서 2, 3학년 가입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4학년은 아마 좀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어, 영어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국어는 1, 2, 3학년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4학년 버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과 3학년은 아마 필요가 없을 거고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해야 될 거고 영어는 2학년, 4학년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 2조 원 들여가지고 잃어버린 코웨이를 다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조 원 들여서 지금 코웨이 지분 20%를 매입을 했는데
3천억 정도를 더 코웨이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금 조달 때문에 코웨이 인수권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여력들이 그 웅진 시크빅 주가에 좀 반영이 됐는데 인수 금액 조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3월 중순에 인수가 좀 마무리되면 이 주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코웨이 배당 수익 그다음에 또 자체 현금 흐름, 그다음에 부채 원리금 상환 등등 모든 게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수 마무리가 될수록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기관이 주는 목표 주가는 뭐 4,000원, 5,000원대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4,000원대까지는 무조건 오고 4,000원대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 매집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여름 내에 다시 한번 목표 주가 7,000원대까지 좀 상향 조정된 리포트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 소외라서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다주님께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만족이 되는 상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휘슬스타 앞으로 S&P 500 지수에 대한 궁금증이 도착했네요. 보겠습니다. 2683.75포인트의 한 계약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예. 2683.75입니다. 지금, 네. 약간의 손실입니다. 매도를 하셔서. 이제 올라올 때 이렇게 장대공에서 매수를 하신 것처럼 오늘 매도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약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 장대봉 60분봉을 이게 이제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뽑아올린 장대 양봉입니다. 이 봉을 형성한 후에 이렇게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위에 올라와서 이 박스 구간의 저점에서 여기 내려오면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실이지만 2680까지는 이렇게 이제 내려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2680 오면은 2680에서 2675 정도 사이,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하셔서 다시 2689, 2690 정도까지 이렇게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박스 매매의 전략으로 구간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690을 벗어나잖아요. 2690을 벗어나서 이 지금 오늘의 저점, 지금 오늘 우리 12시 넘어서의 저점, 고점, 2691.75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쭉 그냥 한번, 내가 들어간 자리가 굉장히 매수를 한 자리가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절을 어느 정도 좀 거시고 허용할 수 있는 입절이겠죠. 허용할 수 있는 손들도 있겠지만 허용할 수 있는 입절도 있으니까 그 정도에 거시고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은 더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121선 나스닥의 121선이 있듯이 이게 이제 제가 이분이 이제 어떤 단타의 형식인지 장타의 형식인지 그걸 제가 지금 알기가 힘들어서 우선 그런 단기 매매로 그렇게 2690까지 저점에 잡으셔서 다시 2690까지 그렇게 매수의 전략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예. 네, S&P 500 지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죠.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네, 박노주 스타님한테 종목은요? 아난티. 아난티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7,000원이고 50%예요. 아, 궁금증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글쎄 좀 어떻게 좀 될까 해서. 잘 매수했는지부터 일단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난티 매수해 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 아난티 이제 금강산의 골프 리조트를 이제 보유하면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주인데, 이게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뒤늦게 뭐 이제 매수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이제 북한 예찬론자인 이제 짐 로저스 회장 사회이사 선임하면서 굉장히 좀 과하게 좀 더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발언도 했다는 것들 뭐 아실 거예요. 뭐
북한이 개방되면 내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한 번에 쭉 가는 건 없거든요. 지금, 저번 주에 이미 이번 주도 내려갈 거라는 걸 좀 알려줬어요. 왜냐면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상승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꺾이는 시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봉을 봤었을 때도 거래량이 만약에 위에서 크게 터졌으면, 이건 여지없이 좀 무너지는 장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번 주나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크게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정을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모드를 저는 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만약에 회담이 이제 좋게 끝나고 그러면서 금강산 이제 다시 관광이 좀 금방 재개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밀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안타까운 거는 좀 너무 위에서 매수하셨어요. 위에서 매수하는 게 좀 아쉽고, 밀리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정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24,000원 이하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은데 24,000원 좀 이하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약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절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을 때 수익권이 조금이라도 왔었을 때 비중을 좀 많이 약간만 수익 내고 좀 털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위를 좀 상승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4,000원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네, 좀 그 정도는 빠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우르는 얼마까지 보세요? 빠지는 수치가요? 우르는 얼마까지 보시는지요? 올라가는 건 일단은 이 정치적인 이슈가 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서 좀 달라지지만, 그래도 반등은 27,000원까지 그래도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단은 또 정상회담이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건 약간 좀 중장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 반등은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죠.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원하셨어요? 네? 어떤 스타분 원하셨나요? 임주화 스타님. 임주화 스타님이요. 종목명 좀 알려주시겠어요? 바이오 리더스. 네네네. 30%. 30%고요.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3,000원. 13,000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상담이니까요. 빠르게 제가 스타를 연결해드릴게요. 근데요. 네네네. 이게 15,000원에서부터 그냥 물 타서 13,000원이 됐거든요. 아, 네네네. 추가 매수 오래됐어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14,7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니까요. 오늘도 또 한번 좀 타이밍 놓치신 것 같은데. 네. 2월 시장에서 좀 흐름이 어떨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바이오리더스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 정도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바이오 모든 기업들이 이 감사 시즌 전까지 이 적자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1, 2, 3월에 가시적인 연구 결과를 좀 제시를 해서 금융권의 CB나 이런 그 자금 조달을 좀 통해서 돈을 좀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도 바이오리더스가 지금 요즈마그룹에게 투자 유치 받아가지고 100억 정도를 쌓았기 때문에 돈 쓴 거를 13억을 빼더라도 대략 한 80억 정도 회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고비는 좀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가 사실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트레이딩을 해서, 재작년 하반기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보고 있는 가운데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관이 되게 좋아했던, 수급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수급은 좀 시간은 걸리지만 계속해서 매집이 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네네. 기관은 안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시즌이 지나야지 리포트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강한 수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까지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19,000원까지는 하반기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비중이시면 짧게 트레이딩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길게 트레이딩 하셔서 삼상 결과 나올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올 가을 정도 지나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그 전에 돈 필요하시면 아마 손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00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상반기에는요. 네. 네. 그러면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네, 뭐, 그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뭐, 다른 바이오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상담 시간 좀 모자르기 때문에 뭐 톡방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 좀 어려워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정을 하면은 너무 많이 해서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좀 어머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네. 하반기까지 19,000원 들고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들고 가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또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톡사 1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한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 공동체 12개국이 결성한 연합기구를 뜻하는 약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UN, 2번 ET, 3번 EU.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힌트 챙겨가시고 정답 꼭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증권스쿨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